요즘 생활비 부담에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작은 제도 변화에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혹시 2025년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고 계신가요? 올해는 혜택이 더 확대되고 수급 조건도 한층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뭐가 있을까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꼭 알아두셔야 할 2025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화 9가지를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북진수 넘버원 KBN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그동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워서 고민하셨던 분들 주목해주세요. 시니어를 위한 스마트폰 활용 및 챗GPT 한 권이면 유튜브를 찾아 헤맬 필요도, 자식들에게 물어보느라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 책은 스마트폰 기본 사용법부터 챗GPT 활용법까지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영상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설명이 아닌 천천히 하나씩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히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 스마트폰 화면 크기로 된 이미지와 친절한 설명 덕분에 누구나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35만 구독자를 보유한 시니어 정보 채널 걱정마 엄빠에서 출간한 만큼 더욱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QR코드와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구매 가능하고 1월 14일부터는 서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여러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급자분들께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된 부분은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 수치가 변동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모든 지원 기준이 달라지죠. 예를 들어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분들이 수급 자격을 얻게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점은 근로소득 공제 나이 기준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일할 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근로소득에 대해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25세 이상 초, 중, 고등학생 수급권자가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3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75세 이상 노인 수급권자였던 기준도 65세 이상으로 완화됐죠. 이렇게 바뀐 덕분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서 20만원을 기본으로 공제받고 이후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 소득이 없다면 최대 12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유지되고 일을 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53만원까지 더 벌 수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수급자분들이 그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게 재산으로 잡혀서 수급 자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적용되던 승용차 기준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기준과 같아졌습니다. 기존에는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이었는데 이제는 배기량 2000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다만 차량이 10년 이상 된 경우에만 해당되니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세요. 덕분에 연식이 좀 된 소나타나 K5 차량을 가지고 있어도 수급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크게 완화됐어요. 그동안 부모님이 생활이 어려워도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연소득 기준이 1억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일반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가구의 월 소득이 1,084만 원 이하이고 일반 재산이 12억 원 이하라면 이제는 부모님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증 장애인이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경우에도 부양 의무자 기준이 완화돼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자립지원 별도 가구 소득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수급자 가구에 취업이나 창업을 한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수급 가구에서 분리시켜 남은 가구원만 수급자로 유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자립지원 별도 가구라고 하는데요. 올해부터는 자녀의 월 소득 기준이 기존 6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 정도로는 자립지원 별도 가구가 되기 어렵고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만 적용된다는 거죠. 또 자녀뿐 아니라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된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의료급여 특례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예전에는 희귀병이나 중증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의료비 지출이 지속될 때만 의료급여 특례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기준이 3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덕분에 의료비 부담이 컸던 분들이 보다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장기 입원 시 생계급여 공제 금액도 조정되었습니다. 수급자가 3개월 동안 30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30일 초과 입원 일수에 대해 생계급여가 차감되는데요. 올해는 공제 금액이 지난해보다 조금 인상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수급자가 2달간 입원했다면 지난해에는 32만원이 차감됐지만 올해는 34만원이 차감됩니다.
오랜 입원으로 인해 생계급여가 갑자기 줄어들었다면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중증 화상 환자분들을 위한 산정특례 재등록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중증 화상 환자가 1년 등록 후 6개월만 연장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1년 등록 후 1년 재등록이 가능해졌습니다. 덕분에 치료기간이 긴 환자분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인 가구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 조사가 불가한 주거급여 중지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나 가정방문 등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일 경우에는 고독사 예방 서비스와 연계해 수급자분의 안전을 더 꼼꼼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2025년부터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9가지 주요 변화를 알아봤는데요. 변화된 내용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셔서 올해는 더 많은 혜택을 챙기시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는 것이 돈이다. 지금까지 복지뉴스 넘버원 KBN 뉴스 윤석호 기자였습니다.